네? 재산이죠. 근데 제가 아까 오면서 생각한 게 건강은 뭘까라는 생각하는데 가족이라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가족이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늘 같이 지낼 때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라요. 귀한지 몰라요. 다 각자 알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잃고 나면 어떻죠? 슬프고 괴롭고 있을 때 잘할 걸 라는 것처럼 가족과 건강은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제 건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몸도 더 살찌우지 않으려 노력을 좀 하고 운동도 정말 싫은데 열심히 하고 날 더운데 씀덤을 열심히 쓰는 이유도 결국은 제가 살아있어야 제 아내가 또 아내가 내가 살아있으면 좋아하려나 모르겠는데 그래야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해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이 체험관 수준이에요. 뭐 아들이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유통을 하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늘 제가 첫 제품 개발한 첫 제품 모업이라 하죠. 그건 꼭 어머니를 드려요. 제 입장에서는 제 1호 제품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모든 1호 제품을 다 쓰세요. 근데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나 갖고 본인의 코스가 있어요. 얘를 쓰고 얘를 쓰고 얘를 쓰고. 근데 저희가 이제 형제들이 어머니 댁에 한 달 한 2번을 모여요. 모이는데 어머니가 꼭 술자리 함께 하세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정말 죽기 싫다.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체험기구들을 쓰는 이유가 꼴 사납게 죽고 싶지 않다. 저희 어머니만 표현을 한다면 정말 건강하게 너희랑 이렇게 술 한잔 같이 먹으면서 재미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한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건강 관리 유지하는 거는 정말 귀찮고 괴롭고 힘든 건데 결국은 내가 누구를 위한 거다라고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제품 설명을 할 때 제품 얘기는 참 많이 안 해요. 왜일까요? 설명드리면 이해가 갈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뭐 이런 얘기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외형적으로 한번 보면 도움은 기존에 벌써 한 2, 3년 전에도 많이 나왔던 제품이고 많이들 보셨고 또 주변에서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움을 개발하게 된 계기도 천궁의료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천궁에서 그 해외 쪽 담당 전무이사로 있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이 제품을 저도 이제 처음 보는 제품이에요. 저는 원래 출신이 세라젬인데 척추만 알다가 도움을 만나고 나서 이런 정적인 제품이 과연 고객들한테 접근성이 좋을까라고 했는데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안에 들어서 따뜻한 건데 이게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고객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센터를 방문하게 되고 고객을 만나는데 고객 전에 운영자가 있죠. 그 운영자분들이 더 놀라운 것들이 고객이었던 사람들이 운영자가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도움을 써서 자기들이 효과를 보신 분들, 특히 이런 얘기 좀 나와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천궁의 암 환자였던 분들이 거의 지전자들이에요. 자기가 완치가 되고 개선이 되고 그리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분이 지금 18년째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럴 정도로 고객이 사업자가 된 경우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직접 체험을 하고 또 저희 와이프가 그 애교 미용을 해요. 애교 미용을 하는데 자세가 이렇게 좋진 않겠죠. 강아지를 다루다 보니 사람은 이렇게 깎으면 그냥 강아지도 막 물기도 하고 앉으려고 하고 쓰지도 않고 자세가 불편하다 보니까 족저 근막염이 왔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플라잉 요가도 하고 별거를 다 해요. 근데 그때뿐 그다음에 끈으로 매달아갖고 치유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 번 치유하는데 30몇만 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의원 가서 봉진도 맞아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다가 제가 씀을 개발하기 전에 저희 집에는 이제 척추 치료가 있었어요. 쓰는 방법과 도움을 같이 병행해갖고 아내들이 또 자식들이 남편 말 잘 안 듣잖아요. 근데 본인이 괴롭다 보니까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어떨까요? 완치예요. 완전히 좋아진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그걸 고치고 나니까 얼굴 표정도 바뀌어요. 그렇도록 이 도움을 제가 만나고 나서 근데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너무 좋은데 부피 천금 거 예를 들면 너무 좋은데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장님들이 배송할 때 보니까 리어카를 배송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너무 커요. 진짜 크다 보니까
근데 또 하나 거기에는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조격기, 자격기가 있어요. 근데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더니 퇴사하고 나서 고민한 게 야, 이걸 하나로 만들면 어떨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보시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 누군가는 상상을 할 때는 정말 이게 무너지기 힘들거든요. 근데 만들고 났더니 저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저도 만족스럽다는 게 돈도 쓰고 자유기도 하고 조격도 하면서 또 안 쓸 때는 그냥 소프트하게 접어서 보관을 해야지 했는데 보관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가격도 만만치가 않아요. 천궁이 지금 한 350만 정도 하고요. 3H 잘 아시죠? 3H도 보면 그냥 돈과 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제품이 한 398만 원 하더라고요. 이 밑에 있는 쓴같이 생긴 자동 치료기는 얼마일까요? 네? 1800짜리예요 이거. 자, 1800짜리가 날까요? 우리 씀 얼마예요? 네? 한 150만 원 해요? 씀은 얘는 그래도 편하죠. 누워서 쓰시니까. 누워서 쓰는데 자동으로 하는 게 편하긴 하겠지만 씀은 어때요? 귀찮아요. 내가 직접 옮겨야 돼요. 근데 그 귀찮은 거를 언젠가는 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내 건강이 나빠졌을 때. 지금 허리 안 아프시고 걷는데 보행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야, 이 귀찮은 걸 왜 써?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요. 버티는 사람, 조금 아플 때부터 병원 다니는 사람, 병원을 못 믿고 한의원이나 대체약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또 한 번 어떤 분들일까요? 네? 자가치료를 해요.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 네 가지 유형이 있다 하는데 보통들 보면은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검색들하고 다니고 소개받고 정말 예전에 어떤 분은 그 차에 실려갖고 음성에 90몇 살 먹은 할아버지 침을 잘 넣는다. 어디서 들은 소문이에요. 그 귀찮은 걸 해요. 실려가서. 그만큼 잃고 나면 되찾기 정말 어려운데 잃기 전에 찾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씀은 귀찮아요.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상시에 그 관리를 하잖아요. 하게 되면 나중에 큰 재산을 얻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큰 재산. 그러니까 이거를 뭐 크게 뭐 넓혀서 얘기할 게 아니라 가볍게 좁혀서 얘기할 때 어떤 개념이냐면 평상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 평상시 관리가 쉬운가요? 안 쉬워요. 근데 이거는 매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마 그런 걸 많이 하실 거예요. 헬스 끊어놓고 1년 끊어놓고 1년 동안 다니신 분 계신가요? 없죠. 진짜 없어요. 근데 아파서 병원에 제가 그 웃음치료사 역할을 하면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주말에는 가갖고 이제 웃음치료 개념으로 암환자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얼굴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활동 좀 많이 하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좀 못 다니다가 요새는 좀 바빠지니까 못 하고 있는데 그 암환자 병동 가서 그분들 얼굴을 보면 웃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딱 들어가는데 쳐다도 안 봐요. 병동에서. 왜 안 볼까요? 세상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뭐가 관심이 있을까요? 그냥 내가 이따 죽을지, 밤에 죽을지, 아침에 죽을지 전혀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라 병원에서 이미 내쳐진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하는 행위는 그냥 먹고 자고 치료받고밖에 없어요. 근데 웃음치료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요. 들어가면 제가 들어갈 때 좀 쑥스럽게 들어가요. 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그분들이 어떨까요? 쳐다볼 때 저 미친놈 아니야? 이게 쳐다봐요. 근데 요거를 제가 긴 호흡으로 3번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절대 안 따라요. 하고 말아요. 근데 이거를 매주 토요일 날 가갖고 행위를 해요. 나중에 기다리더라고요. 기다리다가 웃기 시작을 해요. 웃기 시작하는데 뭐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웃기 시작하면 혈색이 돌아와요. 아니 웃는 거밖에 안 했는데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이제 주중에 모여서 농담하면서 웃는 얘기를 해요.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웃으면 뭐가 생기죠? 열이 올라와요. 네. 제 신말로 따기를 맞으면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쁜데 교감신경이 올라가요.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뭐가 오죠? 순환이 돼요. 열이 올라오고요. 우리 몸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웃음도 자극에 대한 반응. 뭐 이게 무슨 사람 몸을 낫게 하냐 이런 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자극도 이로운 자극은 사람 몸을 변화시켜요. 이해 가시겠죠? 기능적 특징은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자, 온열요법 많이 들어보셨죠? 1등 2친 3약 들어보셨나요? 질병을 치료하는 순서라고 동양의학에서 주장하는 얘기도 하지만 지금 서양에서도 이거를 배우고 싶어하고 너무 중요시 생각하는 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차가워져요. 그러면 따뜻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따뜻하면 살아있는 거고 차가우면 죽는 거예요. 근데 차가워지는 것도 한 번에 차가워지나요? 여기 사장님들 보면 연령대 비슷한 분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야 내가 쟤보다 더 늙었네, 내가 쟤보다 훨씬 젊어 보이네, 다 그렇잖아요. 저도 나이를 이제 좀 먹어가기 시작하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60이 다 돼가요. 근데 제 친구들 만나면, 야 너는 거의 할아버지, 너 경로당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저희끼리 이제 농담을 하면.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냐면 그 살아온 과정이라고 해요. 과정이 어떠냐면 그 살아온 과정 중에 잠, 수면의 중요성을 아시잖아요, 다들. 잘 주무시는 분, 잘 주무세요?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하시는 분, 왜 못 자죠? 네? 예민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이유는 체온이 떨어져서 그래요. 체온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를 빗장난로 경동맥을 이렇게 쓸어보세요. 여기가 되게 아프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주무시기 전에 여기만 20번씩 쓸어내리셔도 교감신경 밸런스를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짜 3박 4일 과정으로 그 대체약 과정 그 수료증을 들여가면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우리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스위치의 기본이 뭐냐면 체온이에요. 아까 제가 친구들보다 나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 늙는지. 우리가 언제 늙는지 아세요? 늙는 시간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요거만 잘 지키면 절대 빨리 안 늙어요. 3시에 6시. 왠지 아세요? 체온이 쭉 떨어지는 시간이에요. 체온이 떨어지는 시간. 근데 체온이 떨어진다고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 체온은 몇 도라고 해요? 36.5도인 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몇 도일까요? 36도예요. 근데 나쁜 체온이 아니라 우리 몸도 세포도 쉬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적정 온도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체온이 36도예요. 그분은 몇 도가 떨어질까요? 35.5도가 돼요. 근데 평상시에 알레르기가 있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35.5도인 분이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35도가 돼요. 그럼 그분들은 밤에 자기 전에 긁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집에서 내가 자기 전에 긁나? 우리 남편이 야 자기 전에 이렇게 나 건조해서 그런가 이렇게 근지러 하는 분들 있죠. 체온이 이미 6도에서 0.5도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우리 몸이 그 시간, 그러니까 밤 시간대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체온이 올라가는 시간대가 돼요. 자기 위해서, 올바른 수면에 들기 위해서. 근데 그 시간대에 가려운 분들은 체온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에요.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세포들 노화를 촉진시키는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 늙어가는 분들은 그 시간대에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 암도 확산을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전이 과정 언제 할까요? 그렇죠. 그 시간에 활동을 해요. 저희가 열심히 운동하고 할 때는 암은 있어도 얘네들이 전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몸이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은 정상세포를 쉬는 시간에 얘네들은 활동을 해요. 아까 청군 얘기했죠. 상결 선고받은 분이 18년 동안 살고 있다는 거. 왜일까요? 따뜻하게 해주니까 활동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얘네들은 암은 죽일 수는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스스로 굶어 죽게 할 수 있어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부애를 주게 되면 어떤 변이작용이 생기냐면 얘네들이 대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면 먹으려면 차가운 쪽을 찾아가서 세포에다가 자기 뿌리를 박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섭식을 하게 되는데 뜨겁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도마뱀 꼬리 자듯이 자기 꼬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긴장하고 숨어요. 근데 계속 열이 가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굶어 죽어요. 암세포를 굶어 죽이는 방법. 또 하나는 면역력을 높여갖고 NK 세포가 대식 잡아먹게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원자력병원 같은 데 가면 방사선 치료 중 아니라 고주파 치료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주파 치료. 고주파라는 것도 딴 게 아니라 몸속 깊이 내 세포끼리 충돌을 시켜서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세포들이 열을 받게 되면 뭔 활동할까요? 암세포를 이 포이아시 둘러싸버려요. 그래갖고 얘를 굶어 죽이는 그런 시술요법도 있고요. 그리고 속 안에 체온을 42도까지 끌어올려갖고 얘를 말려 죽이는 요법도 있고 그래요. 결국은 항암제, 항생제 이런 걸 떠나서 체온으로 열로 이 고치는 형태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이를 먹는 시간대 노화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빨리 늙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남성분들은 경험치가 있을 거예요. 젊어서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딱 사다가 목동 그 분수대 앞에서 놓고 먹어요. 안주는 새우깡 한 봉지 딱 안주 소주 한 잔에 새우깡 반 통화 먹고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기억 안 나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분수대 옆으로 이렇게 쪼그려 잠기더라고요. 막 오줌도 묻어있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오다가 쇼윈도를 딱 보는데 제가 한 10년 늙었더라고요. 왜 늙었을까요? 체온이 떨어졌어요. 차게지한 거예요. 그리고 와사풍인이 구안화사 걸리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돌아갔을까요? 내 체온이 먹혀버리잖아요. 이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온 복구를 3일 안에 해주면 돌아와요. 근데 그 3일이 넘어가면 이거 돌리면 20년이 걸려요.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거를 나는 좀 재밌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돌려버리고 싶은 분들은 찬바닥에 잘 놓죠. 근데 일반적인 찬바닥이 아니라 혹시 집에 세라믹 매트 쓰시는 분들 계신가요? 세라믹 매트 중에 약돌 같은 그 성분이 있는 거 얘네들이 기운이 뭐냐면 열을 받았을 때는 몸에 깊이 넣어주지만은 열이 닿지 않았을 때는 몸의 열을 빼내는 역할을 해요. 싹 빼내요. 급격하게 빼내요. 그러면 차게 하는 세라믹 매트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몸에 체온을 빼버려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몸의 첫 번째 치료약은 뜸이다. 열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침이에요. 침도 따지면 침 맞아보신 분 있죠? 침을 왜 맞죠? 근데 보면 위장병 때문에 침 맞으는데 위에다 쏘나요? 어디다 쏴요? 발바닥에 돼요. 왜 그럴까요? 경락 경혈이 있거든요. 근데 경락 경혈 중에서도 왜 발바닥에 꽂냐면 그 의미는 간단하게 침을 놓는 이유는 약해져 있는 경락 경혈 자리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을 주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죠? 자극점이 생기면 그때 반응이 순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위장 질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면 뭐죠? 약이에요. 약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약은 사람을 고치나요? 전 세계에서 그 질병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정확해요. 12,000가지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는 병은 몇 가지나 될까요? 고칠 수 있는 병 10가지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감기는 불치병이에요, 완치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암도 불치병도 감기도 불치병이에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근데 안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어떻게 안 걸리죠? 배가 따뜻하잖아요. 그럼 폐가 정말 좋아져요. 배를 따뜻하게 하면 폐가 정말 좋아져요. 배가 따뜻하신 분들은 코로나 때 예방 식당에 못 들어가니까 예방 접종 맞았지 안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저질환자들이 돌아가신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저질환자들 대부분이 배가 차신 분들. 배가 차게 되면 폐가 자기 역할을 못 해주고 얘네들이 들어가서 쭉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배를 따뜻하게 하면 폐가 정말 고마워해요. 왜냐? 폐는 자기 근육이 없어요. 아까 근육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몸에 유일하게 근육이 없는 기관 두 군데예요. 어딘지 아세요? 간하고 아니 간이 아니죠. 폐하고 뇌. 뇌에 근육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열은 엄청난 사람을 고치는 기전이라고 말씀하고, 또 외국에서도 이 체온 1도를 올리는 요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주장들을 하고 계세요. 요거 한 장이 어떻게 보면 이걸 전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35도 암세포가 정말 잘 증식하는 온도예요. 그러니까 암은 저희들이 다 여기 계시지만 암세포는 한 1도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 있어요. 매일 생기고 매일 죽어요. 왜일까요? 체온 관리가 되면. 근데 어느 순간 핀트가 어긋난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체온이 떨어져요. 그때 얘네들이 나한테 기회가 주어졌네 하고 그때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얘를 눌러버릴 수 있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부 체온열이에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이상 올라갈 때 면역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근데 0.5도라는 차이가 엄청 큰데 저희가 살짝 춥지 한길 느끼지 할 때가 벌써 36도예요. 여기서 조금만 따뜻하게 해도 좋다, 부드럽고 좋다 라는 느낌 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다, 변비가 생겼다, 작용이 문제가 생겼다는 분들은 벌써 온도가 0.5도 떨어졌다. 굳이 재보지 않아도 내 체온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체온은 어디서 재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입이 마르는지 아세요?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혀 운동, 입 운동, 운동에 그 수분 증발이 생기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은 논문 자료로 나왔던 것들이고요. 좀 간단하게 하면, 그럼 그 좋은 열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만 따뜻하게 해야 될까요? 속을 따뜻하게 해야 될까요? 속을 따뜻하게 한다. 돔 써보신 분, 씀 써보신 분, 쓰고 계신가요? 네. 차이점 아세요? 일반 열과 돔 쓴 열이. 그러면 목욕탕을 일반 목욕탕하고 온천 다녀보신 분, 나중에라도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일반 동네 목욕탕을 한번 가보세요. 그냥 물 끓여서 하는 목욕탕 들어갔다가 내가 5분 10분 있다가 나와도 추워요. 근데 온천 어떤가요? 일반 가정집 목욕탕에서 노천탕이 있나요? 근데 노천탕 어디에 있죠? 온천 가야 되죠. 근데 왜 노천탕이 있을까요? 그 추운데 눈도 있는데 막 거기 이렇게 노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10분 들어갔다 나와 보세요. 속이 훈훈해요. 이해가셨어요? 물의 클러스터 단위가 틀리고 약성이라는 존재가 있고 또 그 열 전달률이 침부의 도달률이 틀려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도 그 땀이 나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일반 집에 전기장판 쓰시는 분들 있죠?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어때요? 따뜻하죠? 쏙 나오면 바로 추워요. 건열이에요. 표피만 따뜻하게 해요. 근데 씀을 쓰고 돔을 쓰고 들어갔다가 나와보세요. 속이 한 6, 7시간 훈훈해요. 속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건열을 안만 놓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기장판 쓰면 피 마른다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수분이 말라요. 근데 얘는 수분을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차게 하는 거죠. 거꾸로 돈만 있으면 땀 많이 빼면 몸에 나쁜 수분 지수가 떨어질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환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게 되면 비포 애프터가 명확해요. 열화상 카메라 대여하는 게 한 30만 원, 40만 원 하더라고요. 자기 대여갖고 이거 쓰기 전에 비포 애프터를 찍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줘요.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시간이 질러도 6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죠. 열을 가다두느냐 못 가다두느냐. 이것 때문에 온천이라든지 씀동을 쓸 때 이 체온이 안에서 차 있는 느낌, 오래 머무르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죠? 무좀이죠. 무좀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제가 나중에 그 체험 사례 좀 보여드릴 텐데, 무좀은 약 바르면 없어지나요? 먹으면요. 근데 무좀이 왜 생긴지 아세요? 네? 그렇죠. 무좀 균이죠. 백성균이 자리를 잡고 사는 건데 참 간단해요. 제가 해는 안 나오죠. 그냥 우리나라 지도를 하나 보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북한까지 있다고 치면 옛날에 보면 변방이라고 하잖아요. 변방이에요. 변방의 목소리가 옛날에 개그 콘서트인가? 코너 아세요? 변방에 근무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요? 야는 우리 수는 적고
뇌세를 침략할 수 있는 규모는 커요. 그럼 거기가 무조건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제일 먼 데가 어디예요? 손끝 발끝이에요. 손끝 발끝에는 습진이라든지 무좀이라든지 그런 백성균들이 잘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있겠지만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무좀이 와요. 근데 순환이 되면 어떨까요? 없어져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무좀균은 약을 먹게 되면 간을 다치게 해요. 간이 많이 망가져요. 거기다가 무좀약 먹고 술 마시잖아요. 간이 파괴돼요. 바르잖아요. 바르게 되면 무좀균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원인 제거가 아니라 증상 제거잖아요. 원인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돔을 다리 쪽에 조격을 하시든 그것도 귀찮으면 누웠을 때 발 쪽으로 내리고 덮어보세요. 무좀이 죽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아리가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그 뭐라 하죠? 정맥류 있으신 분들 정맥류 수술하면 또 나와요. 러시아가 생긴 정맥이기 때문에. 근데 순환이 되기 시작하면 정맥류가 없어져요. 그 원리와 이치가 있는데 말 그대로 돔이나 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제거해 주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우리 몸의 순환 구조, 펌프를 달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지금은 거의 없죠. 옛날에 연탄보일러 써보신 분들 있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옛날에 보니까 새벽에 가위바위보 해갖고 이렇게 연탄 갈기 이런 거 하셨다는데 보면 뚜껑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뚜껑에 뭐가 들어가 있죠?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열을 데워서 순환을 시켜줘요. 우리 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따뜻한 열 기운을 안에만 넣어줄 수만 있다면 순환을 도와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돔씀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돔은 우리 몸을 근육을 혈관을 신경을 이완시켜주는 역할, 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씀은 돌기가 있죠. 우리 몸의 척추 24마디에는 스위치가 있어요. 머리끝부터 이 요추, 밑추 끝까지 이렇게 보면 마디마다 어떤 놈은 간으로 가고 어떤 놈은 폐로 가고 어떤 놈은 쓸개로 가고 이 스위치가 막혔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우스를 클릭하려고 하는데 굳어버렸어요. 클릭이 될까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위장병 있으신 분들 있죠? 아니면 옛날에 체했다 그럴 때 어머니들이 쳐주던 부위가 어디예요? 딱 보시면 여기는 여기 쳐준다고요? 여기가 4번, 5번, 6번 자리예요. 위로 가는 신경이에요. 소화기관 자극 쪽으로 소장으로 가는 신경이고 거기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져라고. 근데 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스위치 제가 저희 그 씀에 보면 제가 공급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도 있죠. 척추 지도. 그게 보면 스위치 지도예요. 아, 내가 소화가 잘 안 돼? 위장병이 있어? 제산제 계속 먹을까? 스위치를 거기에 자극점을 주고 갖고 스위치를 눌러지게 할까? 스위치예요. 그 스위치만 외울 필요도 없고 한 장 딱 보시면 아, 이런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를 자극하면 되겠구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어디를 자극하면 되겠구나. 심장 부정맥이 있어? 심장이 갑자기 긴장할 때 부르르 떨어? 이런 분들은 어디에 자극을 줘야 되겠구나. 스위치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 스위치만 열을 주고 열어줄 수만 있고 견인만 해줄 수 있다면 그 스위치가 다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얘네들이 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열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제품에 테라헤르츠 얘기 아세요? 네. 돔하고 씀에는 테라헤르츠 그건 이제 ACN에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얘네들이 열 전도성과 확장성이 엄청 뛰어나요. 전에 한번 저희 김상무가 저희 김정상무라고 테스트 한번 해드린 거 기억나세요? 네. 다양한 테스트 기법들이 있고 요법들이 있는데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결국은 전도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확장성이 좋고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순환 구조를 빨리 해결해줘요. 바로 한번 쓰고 나서도 이게 뭐지 할 정도로 많이 다양한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이 일반 물통에다가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에다가 그 균 예를 들어서 무전기만 얘기한다면 무전기만을 집어넣고 그래핀천하고 일반천에 이제 분산을 해요. 하고 나서 파종하고 18시간 뒤에 봤더니 얘네들은 20여화로 떨어지고 표준천에는 더 거의 2배 정도 가까이 늘어나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래핀 양말, 그래핀 테라헤르츠 양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무좀 정말 빨리 나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하실 때 무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해보시면 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험은 좀 뺄게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광선 테라피라고는 아시죠? 네. 저희가 600유시 나노 이렇게 LED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라파도 마찬가지고 저희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혹시 당뇨 있으신 분 계신가요? 혈당 높으신 분. 식후 혈당 높으세요? 네. 자, 라파 쓰세요? 안 쓰세요? 도움 쓰세요? 라파가 됐든 도움이 됐든 600유시나 또 붉은색 광선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얼마 그 사회전이가 매일 경제도 났을 거예요. 식후 혈당 수치를 떨어져줘요. 600유시 나노는. 아까 그 기사가 떠 있으니까요. 아마 필기에서 고객을 만날 때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또 하나 더 될 거예요. 근데 이 광선이 갖고 있는 것들은 이 파장과 길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무조건 붉은 광선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붉은 광선 중에서도 영역돼요. 파장돼요. 그 파장이 어느 만큼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희 도움은 제가 아까 앉아서도 쓰고 누워서도 쓰고 접어서도 쓰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는 반면에 또 미용기기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피부샵 같은 데 가면 이제 붉은 거 이렇게 엎어주시죠? 네. 그다음에 그 LG 퓨리케어 180만짜리 마스크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때요? 얼굴만. 얼굴만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응용을 해요. 머리도 올리더라고요. 마스크를. 왜 올릴까요? 모공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시는 분들은 머리에도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모공 세포까지 열어줘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 있죠. 모공 막힌 분들 절대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어떤 그 뭐 머리카락 잘나는 약이랑 암만 발라도 안 올라와요. 우리 샴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빼질빼질하게 많은 분들, 나와요. 반짝이 나와요? 네. 모낭이 있어야 돼. 모낭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모낭이 없으면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워낙에 좀 스트레스 받고 해서 머리 좀 많이 빠졌어 이런 분들은 써보시면 머리가 다시 잘 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머리가 빠진다. 말 그대로 피부가 거칠어졌다. 뭐가 원인일까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간단하게 자율신경의 붕괴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교감신경은 뭐죠? 상승하는 신경이에요. 근데 그건 저희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은요? 얘도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우울증 있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울증 안 되면 그렇죠? 자율신경계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신 분들은 100% 우울증이 와요. 그러면 뭐가 부족한 거죠? 교감이 부족한 거죠? 교감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어디를 올려줄까요? 자, 씀을 쓰실 때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척추 6번, 8번 자리 기점이에요. 여기가 부교감 구간이고 여기가 교감 구간이에요. 자율신경. 척추는 스위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은 스위치가 눌려 있는 거예요. 자, 척추 8번, 9번 자리에 자극을 주세요. 이분들 기분이 바뀌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바뀌어요. 잠을 잘 잔다는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울증 고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이 자기가 항진시켜준 작용을 약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주는 거예요. 그 작용이 떨어지면 다시 우울해져요. 근데 약을 계속 먹게 되면 만성화되죠. 중독이 돼버려요. 그러면 절대 우울증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지지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척추 8번만 눌러주면 돼요. 스위치예요. 만약에는 승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승질 더러우세요? 진짜 성질 되게 괴팍하고 더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냐면 교감이 항진된 분들이에요. 운전하고 가는데 끼어들었다고 야구방망이 끄라고 막 펑펑펑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잘못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아니죠. 그분들은 꼬리뼈 쪽이에요. 밑으로. 그러니까 여기 꼬리 보면 요 끝단 천추하고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기 자극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교감이 항진이 돼요. 꼬리. 이 꼬리뼈 있잖아요. 여기 삼각지가 있어요. 천추라고. 이 천추 자리에 자극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허리 통증에도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이 위치를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온순해져요. 상대분들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서 남편이 이 라면 끓여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주무실 때 그 베개도 괜찮아요. 베개 동그란 베개 있죠. 아니면 수건 똘똘 말아갖고 꼬리뼈 밑에 딱 놓고 잠을 자게 해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요. 자, 일례로 옛날 성도 개박하던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돌리고 별짓 다 해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니도 승질 들어오는데 나이가 들면서 승질이 원해진다. 제가 일부러 원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호르몬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자극을 줬을 때 호르몬이 바뀔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를 많이 쓰게 되죠. 일을 하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딴 생각하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극점을 많이 받게 돼요. 그때 호르몬의 수치가 변해요.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호르몬 물질 빼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영상은 이제 광테라피 얘기인데 패스할게요. 제가 이제 끝내야 되죠. 시간이 이거에. 네. 이렇듯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돔은 쓰면 간단해요. 왜 간단하죠? 열을 올려줘서 우리 몸을 순환을 시켜주고 혈관을 열어주고 확장시켜주고 혈압 있으신 분들 돔 쓰기 전과 후를 체크해 보시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혈압계 다 집에 있죠? 네. 없으신 분들은 하나 사셔도 도움이 돼요. 혈압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요. 혈압을 제거하실 때 혈압을 위 아래 이완기 수치기를 보지 마시고요. 펜 나오나요? 네. 파란색.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혈압은 120에 80이 좋다 하죠? 네. 왜 좋죠? 그냥 정상 수치로. 자, 혈압 나는 정상이다 하시는 분. 한 분만. 혈압 아세요? 정확하게? 118에 118에 78이요. 오, 좋아요. 자, 정말 좋은 혈압이에요. 왜일까요? 자, 다른 분 높은데 나는 높다 하는 분 몇 나오세요? 저는 요즘에 재면 혈압이 127에서 80 왔다 하다가 127에 88 하다가 133에서 86. 130에서 86 네. 정상이에요. 괜찮은데. 왜 중요하냐면은 얘는 그럼 거꾸로 160에 120 혈압 어때요? 네? 좋아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왜일까요? 차이가. 맥압. 네, 맥압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혈압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내 맥압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160에 100 나와요. 안 좋은. 이거는 경화예요. 이거 뇌졸중, 뇌경색,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형편없는 혈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거예요. 경자가 구들경자가 들어가잖아요. 뇌경색, 심근경색, 간경화, 뭐로 요인이 될까요? 혈관의 경화 정도예요. 맥압은 내 혈관을 뜯어보지 않아도 내 혈관이 굳어가고 있구나. 그럼 거꾸로 120에 100이에요. 혈압 어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맥압이 낮죠? 이건 무슨 혈관일까요? 노인성 혈관이에요. 노인성 혈관. 혈관이 바람 빠진 풍선이라고 보면 돼요. 메가리가 없어요. 혈관은 근육이에요. 근육이 태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충격을 받잖아요. 이분하고 이분이 부부예요. 이분이 부부예요. 똑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분은 병원으로 실려가요. 띠띠띠띠 하면서 뇌출혈을 발생하니까 충격받았고 뇌출혈이 왔든 뇌경색이 왔든 심근경색이 왔든 그게 와요. 이분은 어떨까? 아이고 머리야 하고 누워요. 머리띠 두르고. 그런 드라마 많이 보셨죠? 이 회장님과 사모님 얘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혈관이 굳은 분과 혈관이 늘어진 분의 차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혈압 관리를 하실 때는 요 관리를 잘 하시는데 제가 돔슨을 쓰면서 혈압을 재보시라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맥압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가시겠죠? 맥압이 정말 이뻐져요. 네. 90에 60. 네? 90에 60 네. 어떨까요? 10 떨어지죠? 10 떨어진 데다가 압도 약해요. 심장이 약하신 거예요. 심장 압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약 올리세요.
아니 많이 웃고 진짜 즐거운 얘기 상상 많이 하고 하다 보면 또 수면 잘 하세요? 예, 수면질이 떨어질 거예요. 잠을 잘 주무시게 되면 수면 부채가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 밸런스가 잘 맞게 돼요. 자, 돔 쓰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해주고, 유연한 관이 흐름이 좋겠죠. 잘 흐름을 좋게 해주고, 말 그대로 돔 쓰면 스위치를 맞춰갖고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스위치들을 다시 온 시켜준다고 근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컬이 있는 쪽이라 어느 쪽이 목 쪽이고 어느 쪽이 오른쪽?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위 아래는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 경추 부위에 달 때는 왜 좁게 해놨는지 아마 씀을 보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열이 같지 않아요. 보면 위쪽은 작고 아래도 작아요. 정확하게 경추 부위에 닿았을 때와 요추 부위에 닿았을 때 여기는 폭이 좁아야 돼요. 그럼 그 자극한 베개 밑에 계속 대면서 옮겨. 네네, 베개로.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해요. 세라젬이든 뭐 3H든 뭐 GH든 누가든 미건이든 얘네들은 이제 자동 기계가 있잖아요. 자동 기계를 수동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스위치를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마사지, 온열, 지압, 자극, 견증 작용을 한다면은 쓰면 내가 알아서. 근데 그거는 가성비라고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하면 좋죠. 그럼 비싸지겠죠. 많이. 아까 뭐 1,800원짜리도 있고 세라젬이 이제 520만원짜리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조금 귀찮지만은 그 귀찮음을 넘어서면 고가의 장비를 내가 갖고 있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손 그렇게 해야 되나? 네? 쓸 때마다 옮겨. 아니요. 쓸 때마다 옮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문제되는 스위치. 너는 밤에 계속 빈뇨가 있어, 잡뇨가 있어. 새벽에 몇 번씩 소변을 보러 다녀야 돼. 어디 있을까요? 여기 쓰시면 돼요. 5번, 6번 자리.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추부, 요추부 이런 외우지 마시고요. 그 천 있죠. 천 보면 아 신장이 어느 쪽이네. 신장 자극을 어떤 쪽에 맞춰놓고 해야겠네. 문제되는 그분들은 그 자리. 위가 안 좋으신 분들 어디 할까요? 4, 5, 6번 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자리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거를 다스리려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문제되는 부분. 나는 시력이 좀 안 좋아, 귀가 좀 안 좋아, 나는 코가 좀 비염이 좀 심해. 그런 분들은 경추예요. 1, 2, 3번. 간단하죠. 내가 문제되는 부분은 턱 컨트롤하는 거. 고객을 만날 때도 딱 보면 어디가 문제된다 할 때. 그러면 천을 하나 딱 하고 당신이 여기만 써.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 부분이 개선되는 걸 느낄 수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더 어떻게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